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안익득의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익득은 학창 시절 괴롭힘당하는 친구와 폐지 줍는 노인을 도왔다 경찰에 진술하며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익득의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함에 따라 현장 검증에 실익이 없다 보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먼저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를 안익득이 지난달 중순 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압수한 휴대폰과 컴퓨터를 분석 중으로 휴대폰 통화 내역 3천여 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익득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는데 그 뒤 범행 전까지 33개월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안 씨가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데 보건당국과 경찰 등이 관련 체계를 좀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째인데요.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행태는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전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도서관 화장실 앞에서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 손에 화장지를 든 이 남성은 뇌병변장애 3급인 74살 박모 씨. 처음 본 60대 남성이 박 씨를 화장지 도둑으로 몰아 강제로 관리실까지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손목을 크게 다쳤지만 가해자는 벌금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장애 탓에 봉변을 당했다고 자책합니다. 내가 장애냐고 뭐 도둑으로 가니까 얼마나 나분합니까? 요때가 내가 제일 배를 지체장애 1급인 남정우 씨도 장애인 편의 개선을 주장하다 혐오 발언을 들었습니다. 당신네들 따지고 보면 세금 벌어지 아니냐. 우리가 낸 세금 받아 먹으면서. 인터넷에도 장애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넘쳐납니다. 24살 한모 씨는 지난해 SNS에 올린 장애 등급 복지 카드 사진이 장애 비하 내용과 함께 유포됐습니다. 장애인인 걸 밝히는 걸 그때 당시에 꺼려했는데 기분 나빴어 솔직히. 그것도 수십만 명이 보는 사이트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의 95%가 온라인 혐오를, 73.5%가 직접 혐오 표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극히 적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휩싸이다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차별과 편견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여름마다 이상 고온으로 양식장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 어종을 고수온에 잘 견디는 아열대 어종으로 바꾸려는 연구들이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 수조 안에 새로운 어종인 대왕 범바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대왕 범바리는 30도 이상 고수온에서 잘 자라는 아열대성 교잡종으로 식감이 좋은 데다 성장도 빨라 가격 경쟁력이 높은 어종으로 꼽힙니다. 새로운 고부가 가치 양식 품종 개발을 위해 수산과학원은 지난해 말부터 대왕 범바리의 최적의 양식법을 찾는 다양한 시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입식을 하였습니다. 25g짜리를 입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사육을 해본 결과 500g 이상으로 성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이라면 올 10월에는 1kg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상품으로 대왕 범바리 외에도 대왕 자바리와 대왕 북바리 등의 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등 고수온 신품종 개발과 국내 양식장 적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리류를 당년에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 산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참전복의 고수온 내성 품종을 개발해서 금년부터 시험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고수온에 의한 우리나라 양식장 피해는 700만 마리, 77억여 원. 올해도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양식어종 교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만 엘니뇨나 라니냐의 상태, 또 대륙의 기상 상태, 또 해류의 영향들을 봤을 때 올여름 고수온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남해안의 양식장들은 특히 넙취류 등 고수온 취약 어종이 대부분이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가온시설 추가 설비 비용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원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창원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레플리카전이 시작됩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창원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18,000여 대에 번호판 영치를 시작합니다. 창원시는 단속 차량 14대와 공무원 100명을 투입해 2번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떼는 방법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창원 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139억 원에 달합니다. 내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을 주제로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금요일 진주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전이 시작됩니다. 오는 6월 2일까지 이어지는 레플리카전에는 최첨단 복원 기술의 프린팅과 리터치 작업으로 재탄생한 고흐의 대표작 7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내 손으로 만든 고흐의 방, 손으로 만져보는 유화작품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제례가 남해와 통영 충렬사에서 각각 열립니다. 충무공 탄신 제례는 1545년 4월 28일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는 행사로 업적을 선양하고 충과 예의의 정신을 기립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네, 다음은 경상남도의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구치현을 NHK 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일본의 유일한 대왕고래 골격전 시장에 기증자인 노르웨이 박물관 관계자가 방문했다는 소식 등을 이하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포유동물 대왕 고래의 전신 골격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전시돼 있는 시모노세키 수족관입니다. 이 고래 골격은 노르웨이 박물관이 130년 전에 기증했는데 무사히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포유동물 대왕고래의 전신 골격이 전시돼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몇 곳밖에 없습니다. We were very happy with the inspection. It was the skeleton looks very fine and has some minor deterioration in the skull, but otherwise it looks very good. 쇼와부터 헤이세이에 걸쳐 학교에서 주조 작업을 하는 다부세 지역의 고교생들이 쌀을 원료로 술을 빚고 있습니다. 다부세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전통 주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1956년부터 학교에 있는 시설에서 학생들이 해마다 주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술은 선생님들에게 원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田伏でお酒を作り始めてから今までで一番美味しいって先生にも言われたので、とても嬉しいし、今ちょうど上層もやってるので、これからの作業失敗でき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も思っています。 호우시의 아미다지의 에도 시대에 재건된 인왕문의 복구 공사가 끝났습니다. 아미다지의 인왕문은 가마쿠라 시대에 지어진 뒤 에도 시대에 재건된 곳으로 5년에 걸쳐 복구 공사가 끝났습니다. ようやく建物がきれいに整って防災設備が新しく作ってもらいましたので、非常に安心している。仁王像からエネルギーをもらってお帰りいただいて、楽しいそういう日常生活に生かしてもらったらと思います。 이번 복구 공사에서는 방화 대책으로서 일부 나무에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됐고 문 근처에 물대포와 소화전도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어제만큼 가벼운 옷차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면서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고요. 합천은 27도로 평년 기온을 6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전까지만 구름이 다소 지나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최고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오늘도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데요. 동부 지역은 창원 13도, 김해와 통영이 14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로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합천과 산청, 진주와 사천이 11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도 또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내일부터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이 공공건축의 기획,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경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합니다. 농어촌공사 함안지사는 지난 18일 지역 대표 운영대의원과 농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물관리 현장 설명회를 갖고 올해 주요 수자원 관리 업무와 활동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창녕군과 서울시 은평구는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행정과 민간 문화 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함양구는 오는 27일까지 함양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함양 출신 한국 화가인 목원 허위화백의 초대전을 펼칩니다. 고성군은 내년에 개최할 2020 공룡 세계 엑스포의 주제를 공룡의 귀환으로 확정하고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17일부터 52일 동안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와 상조감 군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해 다양한 공룡 체험을 제공하고 공룡 전시물과 놀이동산을 갖춥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등 지역의 명소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 시작된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는 2016년부터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 PLS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민들과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농협은 최근 농축협 식품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를 교육하고 농민들에게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는 사용 가능한 농약을 성분과 품목별 잔류 허용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농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책지원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경남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조직을 신설하고 지난달 초 외부 전문가 5명을 채용해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12명의 정책지원관은 도의회 입법 담당관실 소속으로 6개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정돼 정책 개발과 분석, 의원 발의 조례안 기초조사나 자료 분석, 지역의 현안 과제 해결 방안 검토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제2쇠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합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제2쇠빙연구선 기획연구단을 구성해 제2쇠빙연구선의 규모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건조된 첫 쇠빙연구선 아라온호는 여러 성과를 내고 있으나 운항 일정이 너무 많고 현재 쇠빙 능력으로는 연구 범위에 한계가 있어 더 강화된 쇠빙력을 가진 연구선의 추가 건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근의 어선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선원 근로 실태 조사가 올해부터는 원양 어선까지 확대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 실태 조사를 연근해 어선과 함께 원양 어선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 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근로계약 체결 적정 여부와 임금 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